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0일 이후에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축월 개미일이 되겠고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 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 찔러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축월의 일간 계수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으나,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병으로서 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수는 우로 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항상 계수는 뭘 생각해야 된다? 청징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에서는 정화수와 같기 때문에 이 계수는 탁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 기토,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쓸 수 있지만, 계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수는 왕하면 병화 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토, 기토가 천간에도 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무토, 기토는 간목으로서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지 계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수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과 더불어 동절이죠. 엄동설한이 되겠습니다. 몹시 춥기 때문에 땅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월, 자월,
축월의 특징. 그래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은 얼게 되면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의 개수 또한 뭐다? 병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해자 축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왕한 걸로 보지만은 개수가 이렇게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묘월 4개월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 토극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겠죠. 물이 더럽혀진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갖다 흙탕물로 만들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아야 되는데 기토 등등 토가 많게 되면 탁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로 진술충 및 토 등이 많게 되면 이때는 탁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가 땅속에 매몰되죠. 완전히 개수의 가치,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 자체만으로도 개수가 위태하죠. 만약에 천간에 물기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흙이 그냥 땅속에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아 있어서 물은 맑은 상태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토를 다시 이런 식으로 봐서 충미충이 되거나 진술충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 흙탕물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벌떡 일어나서 흙탕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해버렸다, 이거는 완벽하게 개수로서의 가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해자 쪽 북방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시축에 뭘 할 수는 있습니까?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왕사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축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 축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인성인 금을 한 점 정도 얻어서 개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축월의 개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한 계절에 비록 개수 자체가 미근이라도 아주 작게 통근해서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금으로서 개수를 이렇게 생조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저 토를 갖다 제거시켜야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는데 간목이 없다 그러면 저 무토는 개수를 반드시 매몰시키게 됩니다. 매우 끔찍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 우리가 말하는 정관이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정관이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을목 설명할 때 정관이지만 을목이 정관인 경금을 보게 되면 바윗돌이 화초를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 그 화초가 잘 클까요? 잘 못 크죠. 개수가 무토 보는 것은 마치 을목이 경금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일간과 월령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개수 음수가 될 것이고요. 음수, 그 다음에 월지 있는 토, 축토는 역시나 음토가 됩니다.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음토를 본 것이고, 오늘은 음수가 음토를 봤기 때문에 음 대 음. 근데 똑같은 것이죠. 토는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수 축월도 마찬가지로 토가 임수를 극하는 관계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축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는 관계인데 음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간인 개수를 월지가 극하는 날을 극하는 관계죠. 그
아자라고 하고요. 그 과자 관성이 되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저께 임수가 축을 해태하는 것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관계가 성립되면 정관인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가 맞지 않죠. 요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정관.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편관격이 됩니다.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자축 북방이 되죠. 북방이면서 수왕절이면서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이 두 가지 해월과 자월의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축미월의 4개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일간계수가 축의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일간계수가 왕한 것보다는 원령의 토가 당령해서 원령을 얻어서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약 살왕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살중신경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개수라고 하는 개수, 우로수를 갖다가 토가 있게 되면 탁수가 되거나 또는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 등등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토다 해서 수가 매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생수 해서 개수를 생할 수 있는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신근 같은 인성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생음의 공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음생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수는 음금으로 생해야 맑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걸 얻게 되면은 신금이 개수를 생하죠. 토의 기운을 신금이 설해서 다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니 살중신경이 아니라 신금 또는 경금을 얻게 되면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요렇게도 볼 수 있죠.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개수 초기가 있고요. 중기로는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인 기토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편관격으로 보지 않고 보다 편인 격으로 보면서 월지에 있는 칠살의 기운을 설기해서 일간을 생긴다. 역시나 살인상생의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는 금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다홍치마 경금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금 보는 것을, 이 신금 자체는 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신금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역시나 축월은 어떤 계절?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임을 꼭 명심해 두시고,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수도 따뜻해지고 토도 따뜻해져서 생기생의를 얻을 수 있겠다. 뭐 간목 정도가 있어서 병화를 생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요거 비견이 되죠. 비견이라고 해서 이걸 격을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고요. 그냥 이거 칠살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동절의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더욱더 가중된다. 쉽게 말하면 한기가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더욱더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인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미토를 얻었습니다. 미토, 축토도 개수 입장에서 칠살이 되는 것이고, 일지에 있는 미토도 개수 입장에서 칠살이죠. 축토는 습토, 미토는 건토인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축
미가 축, 미, 충이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미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일간 계수가 축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미토가 있어서 축, 미, 충이 되게 되면, 이 토충이 되면서부터 토가 월지에 있는 신금, 월지에 있는 목, 그렇죠. 계수까지 매몰시키게 되니 연간에 있는 계수도 뿌리를 잃었다. 얻지 못했다.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지에 식신을목을 받고요. 월간에 그 묘목에 뿌리를 든 자, 연지에 식신 묘목에 뿌리를 든 을목이 이렇게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 을목 가지고 토를 제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토를 제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갑목이 더욱더 공력은 있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개수도 뿌리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뭐 토를 제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역시나 축월 동절에 뭐다 토가 많아지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한기가 있어서 조후도 해야 되고 일간 개수에 뿌리도 만들어야 되고 생조할 수 있는 인성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시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조우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아무리 조우가 된들 뭐겠습니까? 일간 개수가 뿌리가 없어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생시에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충미충해서 개수 일간에 뿌리가 없어졌죠.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 을목은 토를 제하는 공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를 생하는 공력도 갑목에 비하면 떨어지게 되죠. 임자시를 얻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얻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약한 개수가 임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뭐가 안 된다, 화가 없으면 조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좀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해시도 마찬가지죠. 개해시가 돼도 역시 물론 해미 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충미충이 돼 있기 때문에 해미 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요 밑 을목이 묘해 뿌리를 두고 이 을목은 세력을 좀 얻었습니다만은 갑목만큼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은 좀 떨어집니다. 역시나 약한 개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일단 개수는 신확은 아니더라도 일간 개수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뭐 인정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역시나 조후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개축시는 충미충이 되니까 별로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갑인시 되게 되면은 자 충미충이 되게서 개수가 천간에 있다 손치더라도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한 개수의 기운을 갑인 목이 설해서 더욱더 개수는 고갈되겠죠. 병화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건 겨울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묘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충미충이 됐기 때문에 이 축 중에 있는 개수신금은 못 쓴다 하더라도 진 중에 있는 개수는 쓸 수가 있죠.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점은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은 역시나 일간 개수가 아무리 진의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화의 기세가 조금 망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화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무오기미시는 천간 무토기토가 도출되어 있죠. 자, 항나만 보도록 하죠. 무오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오미합도 되고 충미충이 되죠. 자, 무토가 이게 세력이 굉장히 셉니다. 축 위에 다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오에도 뿌리를 뒀습니다. 이거는 개수가 이건 거의 뭐 10중 8구 매몰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토에 의해서 개수가 탁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오시가 됐든 김시가 됐든 이거는 목화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겠고 경신시 또는 신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개수가 뿌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자, 경신시는 경신시하고 신유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둘 다 금이니까 뭘 할 수 있죠? 금은 수를 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똑같이 경신시, 신유시 금생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신유시는 개수가 유에 통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개수는 신에는 통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음의 공을 말씀드렸죠. 음의 공, 음생지 공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유시가 어떻게 보면은 개수로 생각할 때 신유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통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유시보다는 신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토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신유시보다는 경신시를 얻는 것이 제가 좀 더 좋아. 이거는 이 정인이라서라기보다는 통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 경신시가 되면 당연히 뭐 여명으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지만은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간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면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로 수화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다고 하면, 임자시 계시도 나쁘지 않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경신시를 얻는 것이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